형제들 입장에서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형은 혼자 20억 원을 챙겼는데 나는 남은 재산 조금만 나눠 가지라고?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박탈감이 바로 소송의 불씨가 되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증여 전문 농담세무사 이상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자주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 바로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증여가 상속 분쟁으로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장남에게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잘 납부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 예전에 받은 아파트 지금 20억이잖아. 우리 목 좀 챙겨줘. 장남은 황당하죠. 20년 전에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고 세금도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요. 하지만 형제들이 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형제들은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법적으로 다투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거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먼저 재산을 물려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과 함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법을 넘어 오래된 증여의 배신을 막고 자녀들의 우애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상속 설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0년 전에 증여세도 다 냈고 등기 이전도 마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법과 민법이 증여재산을 바라보는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법을 볼까요? 세법은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전 아파트 값이 3억 원이었다면 그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종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민법, 특히 재산을 두고 다투는 유류분 제도는 다릅니다. 민법은 상속 개시 시점,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재산을 다시 소환합니다. 민법에서는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 그때는 3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20억이지? 그럼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3억 원도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2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죠. 유류분 산정에서는 그 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형은 혼자 20억 원을 챙겼는데 나는 남은 재산 조금만 나눠 가지라고? 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박탈감이 바로 소송의 불씨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유독 최근 들어 이런 소송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형제들끼리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산 가치의 양극화 때문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은 좋은 마음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자녀들을 지원해 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는 결혼하니까 3억 원 상당의 집 한 채를 주셨고 차남에게는 사업하라고 현금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똑같이 3억 원씩 주셨으니 공평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아파트를 받은 장남의 자산은 20억이 되었지만 현금을 받은 차남의 돈은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물가 상승 속에 녹아 없어졌거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셨지만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불공평해진 거죠. 여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 갈등은 폭발합니다. 형 입장에서는 20년 전에 받은 거고 팔지도 않았고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운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형한테만 몰아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메우지 못하면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며 서로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진흙탕 싸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이 포함 안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세법상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10년 전뿐만 아니라 20년 전,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 소환됩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 오래된 증여가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째깍거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10년, 20년이 지나버린 일, 혹은 앞으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산의 종류를 섞어서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변동합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몰아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미래의 가치 상승까지 고려하여 다른 자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성 자산인 보험이나 주식 등을 미리 배분하거나 추후 상속 시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아닌 소외될 수 있는 다른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자녀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을 못 받은 자녀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 간의 자산 격차가 줄어들고 형은 집을 가졌지만 나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심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금 수령 구조를 잘 짜면 상속세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언 대용 신탁이나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이렇게 나눠라 라고 명확하게 해두는 거죠. 물론 유류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문서는 자녀들의 다툼을 망설이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억제제가 됩니다. 또한 이미 증여받은 자녀에게 너는 이미 많이 받았으니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포기하자 라는 내용을 미리 합의하게 하거나 이를 고려한 분할 협의를 생전에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현재 가치로 환산된 특별 수익을 고려한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사에게 세금 얼마 나와요? 만 묻지 마시고 나중에 애들끼리 싸우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과거 증여재산의 현재 가치를 추산하고 예상되는 유류분 청구액까지 계산하여 가장 안전한 분배 비율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은 세금 문제이자 동시에 법률 문제이며 남겨진 가족들 간의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줄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년 전 증여한 아파트, 세금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과거의 작은 증여가 현재의 거대한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그 돈으로 싸우라고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기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증여, 한쪽으로 치우친 상속은 그 사랑을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과정입니다. 가족의 평화까지 고려한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의 분쟁까지 내다보는 현명한 눈, 저희 동감세무사가 여러분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비밀 보장은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동감세무사 이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